그럼 우리가 사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사장에서는 이렇게 내면 아이가 사랑을 받고 사랑스러운 내면 아이인데 우리가 마음이 상하다 보면은 마음을 탁 닫아버리게 돼서 그 내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내면의 갈등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면 어른과 내면 아이가 서로 조화롭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지 않으면 내 안에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 어른이 내면 아이를 탐색하고 자신에 대한 그릇되고 자기 제한적인 신념들과 싸워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에서 나는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 고통이 있지만 그걸 나는 잘 극복할 수 있고 이거를 내가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뭐 내면 아이, 내면 어른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복잡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 그렇죠.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내면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는 거. 이걸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동반 의존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과 상황, 내가 내세운 의무와 규칙에 의해서 통제되고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정적으로 계속 착취하는 관계인 거죠. 뭐 도와주고 그러면 나한테 고맙다 그러고 난 당신의 승인에 의해서 살겠다. 근데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양쪽 다 그런 동반 의존증이 있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면 어른이 내면 아이를 규정하고 가치를 부여할 책임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결국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내면 아이는 자신에 대한 규명과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 계속 다른 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타인에 의한 의존 상태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죽도록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의존하거나 어떤 사물에 의존하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거죠. 네, 여기 동반 의존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하면 이 동반 의존증 환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반 의존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거는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래요. 그런데 이게 이 동반 의존증 환자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과 상황 자아가 내세우는 의무와 규칙에 의해서 통제되고 결정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승인을 받고 이 사람으로부터 통제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나만 이렇게 의존하는 상태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서로 간에 부부가 그러면 최악이에요. 부부간에 이런 경우가 이제 예로 나오거든요. 책에서는. 근데 이제 최악이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동반 의존은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존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통제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에 이제 목매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내면 어른, 나의 그 잘못된 신념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규정할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걸 믿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계속 뭐 학대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게 자기한테 해가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상처 주고 있는 신념을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뭐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사실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진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으면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도 베풀지 못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혹은 자녀든 아니면 타인이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게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 뭔가를 갈구하게 되거나 혹은 아니면 뭔가 계속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그런 게 사실 진짜 사랑일까 하는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좀 힘든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희생이란 이름으로 자식한테 투자하고 자식이 그 부모의 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비판하고 그런 이제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제 자식들은 불행하고. 최근에는 그 어떤 그 시사적인 측면에서는 네. 또 방씨 일가의 그 모습들이 지금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진짜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도 네.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부모가 그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가를 먼저 사랑했을 때 건강한 사랑이 나오는데 그렇지 네. 않으니까 자녀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가는 네.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맞아. 지식적으로 배운 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 그것들이 우리를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4장 잃어버린 내면 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